상식이란 게 있죠. 누구나 어느 정도 선에서 통용되고 이해되는 기준 말이죠. 내가 남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걸 상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남의 입장이 되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뭘 상식한 사람이고, 상식 이하 수준의 이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간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쌓여진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게 상식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상식이고, 배고프면 먹는 게 상식입니다. 이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알게 모르게 스스로 터득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살면서 상식 없는 여자랑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게 됐고, 그 상식 없는 여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애 둘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사는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하지만 남편 집안 꼴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일단 아주버님이 모 기업 임원이에요. 공부 잘했고 돈도 많고 사회적 덕망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남편은 공부 못했고 돈도 별로 없고 사회에서 인지도는 빵이죠. 그냥 오늘도 그래서 흔히 보고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아주버님하고 남편을 비교하냐고요?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형님과 저는 어떨까요? 형님은 약사입니다. 유명한 대학 약학과 나와서 약사로 승승장구 중이죠. 저하고 나이는 동갑인데 뭐 어쩌겠어요. 계급이 깡패잖아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위치도 있으니 제가 깨갱하며 형님 대접합니다. 처음엔 저도 약간 반항 아닌 반항을 했는데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더군요. 그냥 형님 대접 제대로 해주니깐 살림에 보태라고 돈도 주고 중고차이긴 하지만 외제차도 주는 형님이에요. 그때부터 바로 꼬랑지 내렸죠. 돈 앞에 장사 있나요? 어쨌든 아주버님 내에는 바빠서 그런지 시댁 행사엔 거의 오질 않아요. 제가 몇 시간 전에 두 아이를 옆에 끼고 짐 싸들고 시댁에 가서 전 부치고 요리하고 세팅 싹 끝내놓으면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기가 막히게 끝날 타이밍에 들어옵니다. 마치 일찍 오려 했지만 너무 바빠서 늦었다며 온갖 설레발을 친 후에 저를 따로 불러 수고했어. 이거 수고비라고 생각해. 이러면서 봉투를 쏙 찔러주시곤 했죠. 하도 그런 일이 많아지니까 나중엔 오늘도 늦게 오면 얼마를 주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약사 형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얄미운 건 얄미운 거니까요. 돈 잘 받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겪은 일을 들어보시면 제 마음도 100% 이해가실 거예요. 먼저 형님은 남을 무시합니다. 집안 행사에 미안하다면서 돈 주고 입 씻으면 끝인가요? 어차피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말이라도 고생 많았어. 내가 다음에는 일찍 와서 도울게. 매번 시댁일 때문에 우리끼리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다. 그치? 언제 우리 스트레스 풀게 여행이라도 갈까? 서로 바쁘니까 여행은 못 가더라도 대신 이 돈으로 스트레스 풀어. 늦어서 미안해. 뭐 이 정도 거짓말은 해줘야죠. 돈 줄 때마다 무슨 가정부에 일당 처리해주듯이 돈 봉투 내놓고 도도하게 가버리니까 돈을 받는데도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일당 액수만 궁금해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늘 명령조입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어디 가서 방귀 좀 끼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인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형님은 늘 말끝마다 명령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은근히 명령조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저도 지금같이 교양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전 2번 이야기 안 하니까요. 글을 쓰면서도 그 카랑카랑한 재수없는 목소리가 생각나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어쩜 같은 말을 해도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말을 할까 늘 신기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형님 앞에선 쩔쩔매죠. 왜냐고요? 한마디로 시댁 집안 식구들 모두가 형님의 머니 공세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주버님과 형님의 권력에 숨죽이며 있는 거죠. 그 덕에 저는 하녀 취급만 받았고요. 어쩔 땐 돈 못 버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저를 하녀 부리듯이 부리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좀 세게 나갔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비록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용돈을 넉넉히 못 드린다고 이렇게 하냐 부리듯이 부리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미안했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조금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은 있잖니. 그리고 안 쓰는 손가락도 있고 자주 쓰는 손가락도 있고 둘째 너는 나한테 자주 쓰는 손가락이고 아픈 손가락이야. 이렇게 생활도 같이 하고 나랑 호흡도 잘 맞고 늘 고맙고 미안하구나.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시어머니는 그동안 모은 돈을 넣어둔 통장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를 아껴주시고 생각해주셨던 건데 그 당시에 철없던 저는 형님만 이뻐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이 집안에서 버티고 있는 이유도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품 깊은 시어머니에게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했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엄마의 정이 그리운 터라 시어머니가 딱 돌아가신 엄마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안 살림 돕고 조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도 불만보단 그냥 내가 한 번 더 고생하지 뭐 어차피 집안일인데 이런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왕 형님을 모시고 시댁일을 하려니 피곤한 건 있었지만 그나마 용돈 번다는 생각으로 겉으론 태연한 척 지냈죠. 하지만 이런 관계가 좋게 유지될 리가 없었어요. 굶고 고른 부위는 끝내 뻥 하고 터졌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사소한 데서 불거졌어요. 형님이 매번 집에 오지도 않고 약국에만 있거나 대외 활동한다고 사람만 만나고 다니니까 아주버님은 그게 좀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말싸움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형님이 씩씩거리며 시어머니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이혼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약국 빌딩 세울 때 빌려주신 돈은 안 받겠다고 각서 써주시고 공증 받아주세요. 그걸로 위자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머니는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일까 싶으셨을 거예요. 먼저 약사 형님이 빌딩 건물주였거든요. 하지만 그 빌딩을 매입할 때 시어머니 돈이 반 이상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작은 빌딩인지라 크게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색히 빌딩은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아주버님 수입도 변변치 않았고 형님도 약사로서 이름 날리기 전이라서 그 빌딩을 살 여유가 없었어요. 물론 형님네가 잘 사니까 거기서 돈을 빌리면 괜찮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그런데 그 지역에 대형 병원이 들어선다는 소문도 있고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호재가 떠돌던 때라 아주버님이 빌딩 구입해야 한다고 발을 동동 굴렸거든요. 시어머니는 당시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료랑 이래저래 모아둔 돈이 좀 있으신 터라 그걸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나눠줄 생각이셨는데 형님이 자꾸 빌려달라고 하니 일단 빌려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빌딩을 구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빌려준 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그래도 자식에게 준 돈이니 시어머니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어요. 물론 저도 그 돈에 대해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지냈죠. 근데 그 빌딩 빌려준 돈으로 위자료 퉁치자며 며느리가 찾아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니들 부부싸움에 내가 왜 내 돈 포기해야 되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돈 이젠 좀 돌려줘라. 니들도 돈 많이 벌었잖아. 그 돈은 둘째네 돈도 포함된 거야. 둘째네가 착하니까 아무 말 없는 거지. 그 돈 토해내라면 니들이 빨리 토해내야 돼.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형님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생각했는지 도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두 분은 화해를 했는지 어쨌는지 더 이상 위자료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빌딩 문제는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번졌는데요. 바로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일을 부탁하면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분 중에 금전적으로 힘든 분이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데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매번 도와줄 수는 없어서 고정적으로 일하면서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자리를 알아봐 주시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약사 형님에게 빌딩 미아원 자리라도 알아봐 달라고 했죠. 시어머니 입장에선 빌딩 매입에 돈을 빌려준 것이니
시어머니는 빌딩 미아원으로 친구를 취직시켜달라고 말할 정도는 되는 거죠. 솔직히 누가 봐도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약사 형님은 굉장히 거부감을 표하더라고요. 어머니, 괜히 아는 사람 건물에 들였다가 제가 불편할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친하단 이유로 사정 다 봐주다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그 말할 때 옆에 있었는데 정말 재수없어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빌딩에 지분이 있는데도 오히려 시어머니가 미안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하시더군요. 형님은 무슨 대단한 혜택을 베푸듯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시니 어쩔 수 없죠. 생각해 보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재수 덩어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엄청 미안해하시더군요. 그 이후로 정말 형님은 약속은 지키긴 했어요. 시어머니 지인이 찾아와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가신 걸 보니 빌딩 미아원으로 취직시켜준 것 같더군요. 솔직히 월급이 얼마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디 다른 곳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잘 마무리된 줄 알고 저야 평상시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셔? 화가 많이 나셨던데? 왜? 오늘 별일 없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셔? 보니까 누구랑 통화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도 사람이니 누구랑 싸울 수는 있잖아요. 하루 종일 별일 없다가도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 처음엔 별일 아닌가 했죠.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외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의 9시가 다 넘어가는 시간에 밖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남편은 내심 걱정이 됐는지 자기가 뒤를 몰래 밟고 오겠다며 몰래 따라 나갔고요. 괜히 신경이 쓰여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한 2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오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형수님 완전 못쓰겠네. 형수라서 내가 차마 욕은 못하겠고 이거 너무하는구만. 왜? 무슨 일인데? 형수가 지금 어머니한테 뭔가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몰래 따라가서 누굴 만나시나 보니까 형수님을 만나시더라고. 도대체 우리 몰래 두 분이 왜 만나? 궁금해서 살짝 엿들었더니 빌딩 미아원으로 취직시켜준 시어머니 지인 문제인가 봐. 그분이 무슨 실수를 했는데 형수님이 뺨을 후려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형수님이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뭐? 시어머니 지인 뺨을 후려쳤다고? 그분이 시어머니랑 나이도 같잖아. 어른인데 뺨을 후려쳐? 그러게 오죽했으면 그분이 고소한다 그랬겠어. 사태가 심각해서 형수님도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것 같더라고. 중간에서 말 좀 잘해달라고. 근데 시어머니는 형수가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답답하더군요. 형님이 약간 건방을 떠는 사람이긴 했지만 사람을 때릴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왜 사람을, 그것도 시어머니의 지인을 때렸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슬쩍 여쭤봤죠. 시어머니는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킬까봐 말씀을 최대한 아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겠어요. 시어머니의 온갖 자비를 다 도맡아 하면서 집안일 대소사를 다 해냈던 둘째 며느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 시어머니의 눈빛만 봐도 척척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무슨 일인지 살살거리며 물어봤죠. 끝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지인이 빌딩 청소를 해본 분이 아니라서 조금 서툴었나 봅니다. 솔직히 아무리 청소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빌딩 청소, 학교 청소, 집안 청소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2, 3일 정도를 좀 헤매셨대요. 대부분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일 정도는 기다려주거나 익숙해질 때까지 도와주는데 형님은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빌딩 공용 화장실에서 악취가 심하다가 시어머니 지인을 쥐잡듯이 잡았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건물 관리인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건물주이자 1층에서 얕고 크게 하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꾸중을 하니까 시어머니 지인도 적잖이 놀랐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괜히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간 집안에 문제 일으킬까봐 며칠간 아무 말도 없이 본인이 더 노력하려고 했나봐요. 그런데 그 지인분이 계단 청소를 한답시고 세제를 뿌려놓고 제대로 잘 안 닦아놨나봐요. 2층에서 내려오던 여성분이 계단에 미끄러져서 그대로 넘어진 거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발목 골절이 생겨서 관리인 나오라고 따지고 시끌벅적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형님이 화가 나서 시어머니 지인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인분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는지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도 참기가 어려워서 형수님을 만나서 왜 그랬냐고 따졌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보통 상식선에선 어머니, 제가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선을 넘었네요. 죄송해요. 그분에겐 사과드릴게요. 이러면 문제가 커지지 않을 텐데 형님은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문제예요. 어머니는 이 문제에서 빠져주시겠어요?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시어머니가 그분을 형제만큼 가깝게 여기는데 그런 그분의 뺨을 때렸으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알아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사건을 수습해 주실 텐데 형님은 무조건 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분해서 시어머니는 씩씩거리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형은 이런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여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말이야. 내가 평소에 형수님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성질만 내고 있더군요. 집안일이긴 하지만 제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저야 중간에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졌어요. 끝내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과 형님을 소환하셨죠. 근처 식당에서 만나서 아예 결단을 내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너가 약사로서 바쁜 건 알지만 그렇게 건방을 떨고 내 지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으니 제대로 사과를 하든지 사과를 못하겠으면 아들인 너가 대신해서 내 지인에게 가서 사과를 해라. 아주버님은 그제야 사태가 파악됐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다며 바로 사과하겠다며 직접 찾아가 보겠다며 깊은 용서를 구하는데 형님은 계속 띠꺼운 표정이셨어요. 아주버님은 그게 못마땅했는지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빨리 가서 그분에게 용서 구하고 어머니 기분도 풀어드려. 내가 왜? 내가 틀린 짓 했나요?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사고친 걸 저보고 용서하라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어머니 지인이라고 해서 용서하면 안 되죠. 하지만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성질 난다고 뺨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머니 뻘 되는 시어머니 친구를요. 형님이 뻣뻣하게 구니까 보다 못한 남편이 형수님,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어머니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분이 고소한대잖아요. 그냥 사과하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버티세요? 어머니 체면도 살리고 고소도 맞고 그럼 되는데 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그랬더니 형님 대답이 아주 걸작이더군요.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저는 공과사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저도 답답했어요. 형님은 명문대 출신에 인생 자체를 1등급으로만 살아서 그런지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럴수록 아주버님은 고성을 높이면서 빨리 사과하라고 다그치고 나중에 형님은 사과하면 되죠.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아주 개판의 개판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식탁 식구들은 형님에 대해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그 이후로 형님이 제대로 사과했고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됐냐고 슬쩍 물어봤죠. 아들이 가서 사과했다고 하더라. 형님은요? 때리긴 형님이 했는데 왜 시아주버님이 사과를 해요? 어쩌겠냐. 일단 사과는 해야지. 오히려 내 친구가 미안해하면서 잘 마무리했어. 근데 이번에 내가 첫째한테 아주 학을 뗐다. 눈을 부라리고 지가 옳다고 떽떽거리는데 그동안 내가 오냐오냐 해준 게 잘못이야. 이젠 다시는 첫째한테 다정하게 안 해야겠어. 그 이야기 들으니까 어머니가 괜히 짠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잘못 때린 죄로 친구가 뺨도 맞고 친구랑 관계 틀어질 뻔도 하고 아무 죄 없는 아들이 가서 사과하고 이게 엉망진창이 될 뻔한 거잖아요. 그래도 아주버님과 어머니 친구분이 잘 아는 사이라서
서로 사과하는 걸로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또 다른 사고를 낳게 되는데요. 바로 시어머니 친구분이 며칠 후에 집에 찾아오면서부터예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한참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엄청 안 좋으시더군요. 그때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만 봐도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 정도는 됐으니까요. 한눈에 봐도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하는 표정이셨어요. 그럴 땐 또 제가 나서서 정보를 살살 긁어내봤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고심하시더니 둘째야, 이거 이야기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자꾸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첫째 며느리가 바람을 핀다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잠시 멍해지더군요. 제가 형님 댁 부부 사이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뜬금없이 형님이 바람을 핀다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길래 그러시냐고 여쭙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청소하며 일하는 내 친구가 봤다는구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분하고 형님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이도 안 좋은데 속된 말로 뻥이거나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려주더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소형 녹음기를 주시길래 들어봤죠.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렇게 공과 사가 구분이 철저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정확한 형님이 웬 남자랑 통화를 하는데 무슨 술집 마담처럼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남자 유혹하려고 안달난 여자 마냥 정체 모를 남자랑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용이 너무 외설적이고 낯뜨거울 정도여서 이미 불륜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더군요. 너무 의아라서 놀랐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이 사실 내 친구가 첫째의 낌새가 이상해서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약국 제조실에 녹음기를 몰래 숨겨놔서 이렇게 증거로 녹음을 해뒀다고 하네. 정말 어머니의 친구분도 대단하더군요. 그 난리가 나서 감정이 상했는데도 끝까지 증거를 잡을 때까지 빌딩 청소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녹음 증거가 딱하니 잡히니 바로 근무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역시 여자가 한번 함을 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무섭긴 무섭더군요. 시어머니는 증거를 잡긴 잡았는데 이걸 아주버님에게 알려야 할지 아님 형님만 따로 불러서 따끔하게 혼만 내고 말 건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왜 고민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의 아내가 바람을 피면 당연히 알려서 이혼하게 하든 아니면 빨리 반성을 하고 같이 살게 하든 둘 중 하나를 골라야죠. 이걸 알릴까 말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의견은 좀 달랐어요. 그냥 모든 게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셨어요. 그냥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괜히 아들놈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 마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이혼 위자료로 건물 매입 비용 빌려준 거 통치자고 했던 사건도 있고 하니 이참에 그 비용에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신다며 고민을 좀 하시더니 일단 목소리만 믿을 수는 없으니 영상이라도 있으면 믿고 싶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목소리 녹음만 들어봐도 답이 딱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주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기도 애매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그럼 영상 증거 있으면 믿으시겠어요? 시어머니도 그럼 그러겠다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물어물어 어렵게 흥신소와 연락이 닿아서 형님 뒷조사를 좀 부탁드렸어요. 역시 돈 준 만큼 아주 빠르게 증거 자료를 모아오더군요. 근데 사진 속 인물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형님이 바람피고 다니는 인물은 바로 같은 약국에 있는 남자 약사였던 거였어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어쩜 자기보다 5살 어린 직장 동료랑 그러고 그런 사이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증거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죠. 어머니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인지라 더 이상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야, 아무래도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이야기해야겠지?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지질이도 여자복도 없구나. 역시 아주버님 걱정에 시어머니는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져도 너무 많이 엎질러진 터라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친구에게
너네 마누라 다른 남자랑 이상한 데 가는 거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 자빠지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으니 시아주버님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의 분노에 부르르 떨더군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할 거라며 난리를 치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느라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와서 내가 빌려준 돈 갚던지 아니 빌딩 팔아서 내 몫을 떼주든지 빨리 우리 집으로 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버선발로 달려오셨더군요. 계속 현관문 두들기며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제가 돈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돈 갚으라고 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약국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얼굴 보면 이야기 좀 나눠요. 난리가 났더군요. 하긴 돈이 걸린 문제니까 형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겠죠. 그렇게 애를 타게 한 다음에 시아주버니가 문을 열었어요. 형님은 요즘 노랫말로 당신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표정으로 놀라서 바라보더군요. 아주버님은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이러면서 시어머니와 삼자 대면을 시작했고요. 저는 제가 있으면 불편하실까봐 자리를 얼른 피해드렸죠. 친구 전화해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며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랬죠. 몇 시간 후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갔죠. 이미 시아주버니는 집으로 가셨는지 보이질 않고 남편도 자리에 없는데 형님만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 말만 반복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목소리로 둘째 왔니? 나 좀 데리고 나가주라.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죽치고 안 나간다. 꼴도 보기 싫으니 내가 나가야지. 나를 어디 잠잘 곳 좀 안내해주라. 딱 보아하니 아주버님은 속상해서 밖으로 나간 것 같고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 달래주러 같이 나간 상황이고 형님은 돈 뺏기게 생겼지 불륜사실 들켰으니 이혼 위자료까지 물어내게 생겨서 완전 꼬랑지를 내리고 싹싹 비는 거고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서 은근히 협박을 형님한테 하는 모양새였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어머니 눈빛만 보면 척하고 때려 맞출 수 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 질문에 대답했죠. 어머니, 옷가지랑 제가 좀 챙겨놓을게요. 차는 주차장에 있으니까 그거 타시면 되고 차로 20분 거리에 잘 곳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시죠. 그 말에 형님은 엄청 당황하면서 어딜 가시냐고 시어머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거기에 빨리 사인이나 해. 어쨌든 여기 집에 있으렴. 나는 너랑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겹구나. 그 말에 형님은 대성통곡을 하며 일단 밖으로 나가더군요.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으니 물러나는 듯 했어요. 정말 사람이란 무섭더군요. 그렇게 도도하고 잘난 척하던 형님이 저렇게 펑펑 울며 찍소리를 못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니 예상 그대로였어요. 처음엔 명문도 모르고 당당히 들어온 형님은 아주버님이 들이미는 전화통화 목소리와 사진 자료를 보며 완전 멘붕이 왔는지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났고 배신감에 고성이 오가며 잠시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남편이 얼른 아주버님을 모시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해요. 니네 집 잘 사니까 그 빌딩 필요 없지? 어차피 빌딩에 내 돈이 절반 넘게 들어갔으니 그 빌딩 명의는 아들로 돌려놓고 그냥 너는 몸만 나가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번 일은 어디 가서 소문 안 낼 테니. 솔직히 더 세게 한 방 먹여주시지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성품이 워낙 착하신 터라 그 정도 선에서 끝내신 것도 시어머니로선 최고로 세게 하신 거였어요. 그 후 이혼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그런 여자랑 한 입을 듣고 살겠어요? 아주버님은 바로 합의 이혼을 하고 형님은 대형 병원의 옆에 있는 알짜배기 약국 빌딩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그 약국은 폐의 약사 써서 돈 잘 벌린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평상시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조카들도 어느 정도 다 큰 터라 이혼 사실은 눈치채고 있지만 아직까진 별탈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형님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경상도 어느 지역에 바람핀 약사랑 함께 작은 약국을 차렸다고 하던데 뭐 가볼 일은 없지만 그 약사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공주병에 5살이나 많은 여자랑 같이 살 생각을 하다니요. 어쨌든 이젠
우리 집안에 목에 빳빳이 힘주고 다니는 형님이 없어서 솔직히 너무 좋고 시어머니랑 도란도란 수다 떠는 일상이 이젠 행복합니다. 행여나 아주버님이 재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저처럼 좀 수다분하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